자, 오늘 그 보여드릴 유저 시나리오는 어, 이 MSEG 툴을 이용해서 도서 대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요구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 텍스트가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우리가 입력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도서관의 도서를 관리하고 대출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엔드 유저가 작성한 수준의 요구사항입니다. 보시면 도서 관리 화면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도서를 이제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입력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3자리 숫자, 그러니까 ISBN 그 책 도서 그 번호에 대해서, 번호가, 여기 13자리 수준만 입력돼야 되고, 중복 확인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UI의 요구사항하고 데이터 요구사항, 비즈니스 규칙 이런 게 다 그냥, 이렇게 다 짬뽕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출을 하는 업무 중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도서 자체에 대한 그 마스터 관리에 대한 성격의 이야기가 주로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대출 반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을 때 도서를 선택하고 기간을 이렇게 뭐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대출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 중이면 예약 신청으로 가고,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대출 중으로 변경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의 이제 엔드 유저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어, 설계를 하고 그 도메인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사실 이 안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 범위가 요 정도면, 이 정도를 넣으면 웬만해서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도서 관리와 대출 관리로 만약에 문제 영역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빌려주고 받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이고, 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 도메인 모델이죠. 이게 뭐 소설이냐 비소설이냐 학술적 뭐 ISBN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꼭 도서가 아니더라도 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출 관리에 도서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어도 대출 관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대, 어, 대- 도서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가 아닌 도서에 대한 지식만 분리해 주는 것이 훨씬 자기만의 업무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 노란색은 도서 관리에 관련된 프로블럼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문제 영역들이고, 이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출 관리에 관련된 문제 영역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AI로 구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던지는 것과 분리를 해서 던지는 것, 그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해를 시키는 AI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어,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입력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분해할 수 있는 그 아까 봤던 그런 각 관점들, 도메인 관점을 쪼갤 건지, 조직 관점을 쪼갤 건지, 페르소나 관점인지, 트랜잭션이나 성능 관점일지,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일지, 에 따라서 이 추천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컨텍스트 맵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대출 관리 부분과 업무 영역과 북 매니지먼트의 업무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떤 생각으로 쪼갰는지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상태와 회동 대출 반납 관리는 명확히 구분된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 관리에는 도서의 등록 상태 변경, 폐기 등에 대한 주 업무만 담을 것이고, 대출 반납 관리에서는 회원의 대출과 현황 관리가 주된 업무이다. 두 컨텍스트가 도서의 상태 변경이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연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출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이벤트가 퍼블리시 됐고, 그게 북 매니지먼트의 도서의 상태를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도와 응집도를 높이면서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할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은 설계자들한테 사실 이 인풋을 주면 분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AI가 훨씬 더 잘하는 것도 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해를.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그렇게 분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 관점 중에서 우리가 이 어떤 관점이 마음에 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분해를 뭐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사이즈가 크면 그러한 범위까지도 우리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는 분해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 각 도서 관리와 대출 반납 관리가 일단 나뉘어졌겠죠. 이렇게 분리가. 그러면 이 각자별로 해서 그 도메인 프로블럼 내에서도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 업무 영역이 이제 쪼개졌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개의 어그리거트로 우리는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 대출이라고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하나의 어그리거트로 만들어서 그 안에 회원 정보, 그 다음에 그 도서가 어떤 건지 도서에 대한 그 참조,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상태 이렇게 한 번에 다 담을 수도 있을 거고 도서 대출이나 도서 예약으로 두 가지의 어그리거트로 나누어 가지고 도서 대출 하나에 대해서 예약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라이프 사이클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어그리거트를 자 분리하는 게 좋을까 하나로 가는 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분리를 하는 것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퍼포먼스가 필요 시에 예약 정보를 별도로 로딩 가능하다. 이걸 뭐 장점이라고 내세웠는데 AI가 이걸 좀 추천을 했는데 AI가 우리가 이건 상마다 다를 거예요. 도서 대출 한 건에 대해서 예약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는 보통은 잘 없죠. 이 AI가 얘는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 영상에 보시면 옵션 1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추천은 얘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어그리거트를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 내에서 대출 반납 관리라는 거 안에서도 여러 개의 어그리거트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어그리거트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하고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서와 도서 대출 반납 관리에 대한 도메인 모델을 이벤트 스토밍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혹시 궁금하시면 이벤트 스토밍에 대한 기존의 영상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어드민이 먼저 도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 등록을 타이틀 ISBN 뭐 어서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주면 도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 항목을 갖고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도서가 잘 등록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 도서 상태 변경을 하는 것도 기능이 있고요. 어떤 북 아이디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변경된 이런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목록을 복귀한 조회하기 위한 그 리드 모델도 있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업무 영역으로 그냥 딱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이 박싱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로 쪼갤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구현체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부담된다면 이것은 그냥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같은 걸로 자바에서 매핑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구현체의 바인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일단 이 덩어리 하나를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반납 관리는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고 이력을 볼 수 있는 조회 API 그다음에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쓰기 API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론 아이디 누가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도서인지 어떤 도서인지는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 클래스라고 해서 얘가 물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죠. 이 어그리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거트에
아이디를 창조하게끔 그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태틱한 구조는 이 모델을 우리는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서 대출이 등록이 되면 그에 따라서 대출의 상태가 업데이트 된다는 게 자동으로 이제 벌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또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그건 우리는 팔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와 팔럿이 관계로 해서 이 두 개의 바운드 컨텍스트 우리는 쪼개놨지만 이 두 개 간의 연동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대출 반납 관리에서 그냥 대출이 생성됐다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기만 하면 알아서 도서 관리에서는 이제 이 도서의 상태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대출이 지금 체크아웃 된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대출 신청을 못 하겠죠. 그리고 반납이 되면 다시 어베일러블 해지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한 두 상이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연동 관계를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AI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상세한 도메인 모델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앞서 ISBN 값이 이런 식의 도서에 대한 정보를 담을 거고 도서의 상태는 이러한 이뉴머레이션이 돼야 될 거고 ISBN 같은 경우는 밸류 오브젝트로 설계를 해야 될 거고 도서의 카테고리도 이뉴머레이션으로 해서 딱 이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픽션, non-픽션, 아카데믹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구 사항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어그리거트별로 해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읽어드림으로써 LLM이 자동으로 이것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 소설, 비소설, 학술, 잡지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클래스 모델의 도메인 모델이 알아서 추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러한 클린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한 도메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설계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죠. 이 노하우들이 이제 이 LLM이 매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에요. 테스트 데이터는 기분 웬된 우리가 비헤이버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제를 알아서 만들게 됩니다. 얘는 예를 들면 도서북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서 제목이 이렇게 들어왔고 작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픽션 카테고리로 지금 현재 어베일러블인데 론 리턴드 이 사람이 어, 대출을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테이터스 리턴드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북 스테이터스 나중에 이 책에 대한 거는 다시 어벨러블 된다. 여기 예제가 여기가 어벨러블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벨러블이 아닐 때 얘가 어벨러블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예제가 잘못 나왔는데 요 부분만 바뀌면 되겠네요. 요 부분만 바뀌면 될 거고. 하여간 요렇게 예제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로직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럼 사용자가 직접 이 UI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본 웬된 데이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해당, 요 팔러시, 이게 요 서술이 입력이 되게 되고, 이 서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테스트 코드. 그래서 아까 떤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JUnit 테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저 기분 웬된 서술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코드를 계속 LLM한테 던지면서 어, JUnit이 통과할 때까지 코드를 변경하면서 계속적으로 코드를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그 테스트가 패스될 때까지 어, 생성된 기본 코드를 계속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 흐름으로 우리는 AI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을 분해하고 거기에
이 단위 컴포넌트가 되는 어그리거트를 도출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사람이 중간에 개입은 하게 되고요. 어떻게 쪼개는 게 좋겠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주고 생성된 모델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조금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팔로시 관계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디테일한 도메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기분 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 모델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그 동작 중의 액션을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서술해 주게 되고 그에 의해서 J 유닛 코드가 생성되고 그 J 유닛 코드를 패스할 때까지 잘못된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면 그것을 얘가 자동으로 수정하면서 아까 기본 웬덴을 만족하는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되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라고 한 겁니다.